김현미 장관이 떠나고 이제 변창흠 국토부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과거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떠나고 이제 변창흠 국토부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과거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한 3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사실 24전 24패라는 말도 있듯 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없이 그동안 정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그 가격이 상승을 했고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모두 폭등시켜 놓은 상황에서 지금의 정책 기조를 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센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내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은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생길 수도 있겠다. 각오 단단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사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뜨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문제는 살만한 집이 부족한 겁니다. 자, 변창흠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전 여기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한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한데 그게 서울이 아닌 지방에 무궁무진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이죠. 지금 우리가 집이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서울이 가장 집이 모자른 겁니다. 지방 쪽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이 모자른 곳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공급 물량이 없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방엔 어떻습니까? 공실도 많아요.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 여전히 많습니다. 지방의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는 되게 싸요. 1,000만 원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기 있고 서울에 있고 또 자녀분들이 지금 이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혼자 살겠습니까? 집값이 싸다고?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아무리 공급해도 서울의 집값하고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서울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방안이 무궁무진하다면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민영 재개발 재건축 안 풀면 뭐겠어요? 그냥 국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 내지는 그린벨트 같은 것도 풀어서 거기다가 왕창 공급하는 방법인데 거기다 공급하면서 공급을 해서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민영 재개발 재건축 안 건들고 정부가 공급을 왕창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용적을 왕창 올려주고 닭장 아파트로 만들어서 주택 숫자만 늘리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삶의 질적인 측면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집들, 그런 것만 양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이걸 위해서 쓸데없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집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서울 사람들한테 저기 내려가서 저쪽 지방에 집 많이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급 물량 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는 집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채우기만 급급한 모습인 거죠. 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보시게 되면은 정부와 여당이 예전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죠. 그래서 공급을 안 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거고 내년하고 내후년이 역대 최저로 공급량이 적은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더 지옥을 맛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그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냐면은 주택 보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의 맹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2018년도 기준의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4.2%예요. 100% 넘네. 집값 잡히겠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초보입니다. 자, 100%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공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택보급률이 보통 110에서 120%를 유지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주택보급률 110% 정도 유지하고 있고 유럽 선진국들은 거의 다 1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4.2%라는 거는 수치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시도별로 봐야 되죠. 전국주택보급률이 사실 저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데이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저기 이상한, 전 특정 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기 뭐 시골 마을에다가 집을 왕창 지었어요.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4%가 아니라 110%가 됐어. 서울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나대지 딱 메꿔가지고 여기다가 집만 계속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이 잡힙니까? 주택 보급률 110% 됐다고 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별 보급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95.9%니까 여전히 100%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110에서 120%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전히 한 20%포인트가 모자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국으로 보더라도 104에서 110, 최소한 110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도 6%포인트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2천만 가구 된다고 하게 되면 5천만 인구를 2.5인 정도로 나눴을 때 한 2천만 가구 된다고 했을 때 1%가 20만 가구니까 6%포인트라면 약 120만 가구, 120만 주택 정도가 더 늘어나야지만 되고요. 서울 수도권은 절반 정도 산다고 했으면은 서울 수도권만 해도 60만 정도 가구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신도시가 다 들어오더라도 30만인데 이것도 한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주택보급률이 현재 모자르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지금 주택은 부족하다는 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전히 주택이 공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택은 굉장히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도 있죠. 주택 보급률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의 질입니다. 아까 104%, 110%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상당수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힘들 정도의 낡은 주택들이 다 포함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그 통계상 지표에 들어가는 집들은 그 낡건 뭐하건 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질적 그 주택은 태부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고 쉬운 방법 대신 공공개발의 집착인데 빠르고 쉬운 방법은 민영에서 공급을 해줘서 공급이 빨리빨리 늘어나게 하는 건데 이 와중에 불로소득이 얻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차단한답시고 그걸 못하게 하고 공공의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죠. 추가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한 수준으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공공에서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보십시오.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민간택지 분상제 등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변 후보자는 수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 아니, 수혜 아파트 값 급등해서 조금 수익을 얻더라도 이 양반들이, 이 가진 사람들이 좀 수혜를 얻더라도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우선으로 보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억울한 거야, 돈 버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못하게 하니까 전체가 지금 다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반드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지금 믿는데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지적이죠. 지금 정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민간 재건축, 재개발은 묶은 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주도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공급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그죠? 미미하죠? 공급을 시장에서 공급하는 것과 정부가 공급하는 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질적으로도 사람들 눈높이 한참 못 미치는 주택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민영을 지금 안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이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창흠 내정자 인구구조 변했다. 소신변화 시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 7일 자택에서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만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이 사람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과거와 달리 인구구조가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고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2008년 1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보고서에도 최근 2, 3년 수도권과 서울 공급이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다고 기술했다. 진짜 저는 여기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한 게 뭐냐면 최근에 2, 3년 동안 수도권과 서울 공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았냐고요? 많았습니다. 예, 뭐 사람이 눈이 있다면은 통계를 못 보진 않겠죠. 사실관계는 정확히 봤을 텐데 2018년 11월이니까 그 전 2, 3년이 언제 있습니까? 2015년부터 2018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 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인허가 물량 같은 것들이. 우리가 2013년도부터 2013년 9월을 정점으로 해갖고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년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인허가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14, 15, 16년도에 인허가 물량 받은 것들이 17, 18, 19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왜 그동안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사두는데
하지도 못하고 땅만 갖고 있던 것들을 밀어내기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뭡니까? 그 2, 3년 전, 4, 5년 동안은 물량이 또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 총량을 봐야 되는 건데 2, 3년 동안만 보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이게 겨우 메꿔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되게 많았네 2, 3년 동안 공급 물량 충분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발언에도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데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큰 패착. 저 이걸 보고도 참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1인 가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2005년도에 중개사 자격증 따고 2006년서부터 그 추가적인 부동산 공부하면서 유럽이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몇몇 국가든 그 당시에 이미 1인, 1, 2인 가구 비율이 거의 한 70%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 2인 가구가 늘어날 거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도 꾸준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나 넘게 지난 상태에서 1, 2인 가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를 못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거나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내장제도 마찬가지 인구구조 변했다? 그게 지금 요즘 변했다고요? 그 전부터 변화해야 될 준비가 충분히 있었고 그 정도는 예측을 했어야죠. 그 정도 정부 관리의 엘리트들이라면. 그걸 모르고 실제로 변한 다음에 변했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이 언급할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싶어요.